첫 번째, 다시 우리가 전략이라는 부분, 크게 전술이란 것보다 큰 그림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대부분 제가 주로 강의하는 대상들은 이제 3년 미만의 그 신입 설계사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꼭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고객 관리를 딱 찍어서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그냥 고객 만족이다라는 그 얘기로 모든 걸 다 퉁쳐버립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을 어떻게 하면 시킬까요? 고객 만족은 언제 고객들이 만족을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객 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입 설계사들이 초반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고객들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엄청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또 관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하기 전에 우리도 아마 보험을 가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관리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계사가 아니고 그때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는 어떤 관리를 받았을까? 혹시 관리를 받으신 여기 팀장님들 계신가요? 설계사 하기 전에. 네, 대부분 보면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쇼핑을 온라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예를 들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고객 관리를 하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나 그런 데를 보면은 대놓고 등급을 매겨요. 그쵸? 당신은 이제 처음 가입했으니까 뭐 브론즈 등급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쵸? 우리가 여기에 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안 했으니까 등급이 낮은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몰이 하는 고객 관리는 뭐냐?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까놓고 보면은 실질적인 혜택은 할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할인 쿠폰을 주거나 생일 때 할인 쿠폰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 고객들한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까놓고 보면은 자사몰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라고 주는 쿠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고객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등급이 낮고 낮은 등급으로 인해서 그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너 평생 관리해줘야 돼. 끝까지 관리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험의 만기는 요즘 100세잖아요. 납기 만기가 아니라 보장이 끝나는 때는 어쨌든 최소한 10년, 20년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다른 서비스들은 하다못해 설계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관리를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처우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설계사가 되는 순간 갑자기 확 슈퍼 을이 돼서 내가 너를 평생 관리해 줄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놓고 보면 보험도 가입한 게 결국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입한 건데 이상한 거는 보험은 꼭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쟤한테 보험 가입해 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보험 가입했어. 그리고 제가 저 설계사가 혹은 저 뭐 지인인 경우에는 저 지인이 때마침 정말 좋은 걸 추천해줘서 내가 가입했어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입해 줬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죠? 그러면 다시 설계사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설계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신입 설계사의 입장에서. 고객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또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은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입한 다음에 좀 고가의 선물을 해주면은 그들이 관리를 잘해준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 경험상 저 이제 15년 차 되고 있는데 선물해주는 거
물론 좋긴 하지만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고객 관리를 뭘로 만족을 해줄까요? 고객 관리는 한 방 큰 걸 해준다라고 고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고객과 설계사 사이에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어디까지 내가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신입 때는 고객 관리를 위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선물 당연히 보냈고, 카드 보냈습니다. 생일 때도 보냈고요. 결혼 기념일에도 보냈고요. 자녀 생일 때도 보냈어요. 그때 배운 게 고객 감동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번,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을. 근데 그렇다고 소개가 막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하니까 소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 나온 거 갖고선 나는 그렇게 관리하니까는 소개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고객 관리를 잘해서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신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정한 관리 포지셔닝, 저의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포지셔닝을 뭘로 정했냐? 저는 보험의 그런 문제를, 보험적인 문제를 상품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한테 평생 제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 동반자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고객이 필요할 때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품 하니까는. 제도권에서 상품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더 모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나 사채나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비상장이나 투자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거는 상품밖에 없어요. 금융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분들한테. 저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 관리로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로징하거나 청약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 저는 고객님을 평생 관리해 드리겠다라는 지키지 못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끝까지 관리해 드리고 싶지만 또 제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질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키지 못할 말씀은 드리지 않고 딱 두 가지는 약속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잘 받겠습니다. 고객님들 전화하실 때 제가 상담을 하거나 혹은 예배거나 그때는 제가 전화를 못 받는데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콜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절대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좀 기분 나쁘다 또 황당해하는 것이 보험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사라진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만약에 그만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두 가지는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제 포지셔닝은 뭐냐? 저는 상품을 찾아주는 사람이고요. 제 관리 방법은 고객의 전화 잘 받고 고객이 필요할 때 항상 내 자리에서 고객을 응대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그렇게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그러면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이 전략에 관련된 전술적인 부분이에요. 연락처를 정리하고 또 그 관리하고 또 고객 파일을 만들면서 또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저를 고객 관리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서 제 위치를 이렇게 잡고 그럼 나는 앞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관리할 거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관리하는데 문자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들 입장에서
항상 고객들한테 저는 그걸 알리는 거예요. 고객님, 저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 잘하고 있고 사라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를 계속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응대해 드릴게요. 그게 제가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항상 뭐 보험사도 고객 관리를 하고 우리가 뭐 지점에 가도 고객 관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고객 관리가 과연 뭐냐? 사람들은 다 선배들도 그래요. 그냥 고객 만족이야. 이렇게 애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객 만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해야 고객이 만족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열심히 하래요. 찾아가래요. 생일날 선물 주래요. 근데 설계사는 지속적으로 신계약을 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QS 발굴하는 것도 어려워요. 고객 관리한다라고 해서 제 경험상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고객 관리 잘해도 속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뭐 이렇게 서너 명이서 지속적으로 해준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그럼 우선은 나는 그럼 어떤 포지셔닝으로 해서 고객을 할 것이냐. 무조건 가서 다 퍼주고 무조건 고객이 오란다고 해서 다 가고 그러면은 고객은 좋을지 모르지만 설계사 입장에선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 돈 안 되는 일로 바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진짜 돈 안 되는 일로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고객 뒤치다꺼리 해주고 막 그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객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이 영업을 해요. 똑같이 보험팔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험팔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고객과 나 사이에 나의 포지셔닝은 어떨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케어를 해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